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시의 빈집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척동인데요. 이로 강북구 삼양동에 이은 두 번째 장소가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도심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재생의 새 역사가 쓰이는 곳 근처에서 투자처 한번 찾아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수요일 1부는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호 대표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좌의 수익률도 길게 만들어 주실까요? 관심 가는 물건 생기시면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02077-6358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슈부터 분석을 해봐야죠. 대표님, 네. 어떤 주제 챙겨오셨나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주택 수요가 이제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지역. 그로 인해서 직장인 인구들이 증가가 되면서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는 지역.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자리 신규 창출은 곧 주택 수요가 증가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분인데 일자리가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폐쇄가 되거나 공장 폐쇄로 이어지게 되면 그만큼 감소가 되게 되면 주택 가격도 하락이 되고 그리고 슬럼화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게 다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죠. 군산을 비롯해서 거제, 창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만큼 많이 창출이 되느냐 그리고 대규모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강서구 마곡지구는 잘 아시겠죠? 마곡지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 상승률을 보고 있는데 근 5년 전만 해도 아파트 마곡 지역의 아파트가 약 한 평당 1,163만 원이었다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518만 원. 그래서 116.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대규모로 또 그 지자체에서 기업 유치에 신경을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인구 유입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본 거죠. 자, 판교 신도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판교 신도시도 역시 2014년 1월에 2,105만 원이었던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3,407만 원, 그래서 61.9% 고공 상승을 했습니다. 자, 광교 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62.9%, 그 14년만 해도 1,484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417만 원, 그래서 62.9% 이렇게 상승을 한 그런 결과치가 나오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일자리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장 폐쇄나 어떤 큰 기업들이 경영난의 이유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 지역의 어떤 시장 경제도 하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이 되는데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경남 거제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7월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경영난의 이유로 철수를 했고 그리고 올해 5월에 그 GM 대우죠. GM 대우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전북 군산의 어떤 아파트 가격적인 부분이 2014년에는 466만 원이었던 아파트 평균 가격이 평당 가격이 지금 현재 봤을 때 441만 원. 작년 초만 해도 452만 원이었는데 올해를 보게 되면 지금 440만 원으로 거의 2.5% 하락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이런 직장인들이 산업 인력들이 또 거주를 했던 그런 원룸이나 투룸 이런 다세대에 전부 다 공실이 생기면서 그쪽 상권이나 그리고 다세대 시장이 슬럼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남 거제 창원 지역 경제에 커다란 이슈를 몰고 온 이 조선업이 이제 하락이 되면서 불황을 겪으면서 소형 아파트의 경매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자, 2016년 재작년만 해도 61건이었던 소형
신형 아파트 경매 시장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13.5건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어떤 대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신용에 관련된 문제가 하락이 되면서 이제 그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자, 인구 유입이 바로 세수 증가로 진행이 되고 세수 증가가 되면 그 재원으로 인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되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세수가 확보가 되면서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 재투자를 하면서 인근의 어떤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이 상승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진행이 되는데 선순환 구조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대표적인 그런 예로 들 수 있는 게 경기도 화성시죠. 과거에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죠. 그 범죄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돼 있던 그런 도시였는데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약 2배의 기업 유치를 해왔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1위였습니다. 2007년에 보게 되면 33만 2천 가구였는데 2천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74만 2천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죠. 그러면서 도로 등 교통 및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됐죠. 도로 같은 경우도 2010년 이후에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화성 고속도로 또 매선 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가 계속적으로 뚫리게 되고 그리고 동탄 그 SRT가 또 철도가 또 개통이 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류 기능이 확보가 되면서 다른 기업들이 또 유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서 지역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주형 도시로 완성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자, 대규모 일자리가 이제 기대되는 지역들 지금 보게 되면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택의 제일 풍경제 센트럼이라는 그런 아파트도 1순위 청약률이 84.09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교도 역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풍성 신뮤지 아파트죠. 2073대 1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인근에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어떤 아파트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인구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서울에 보게 되면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앞으로도 국제로 복합지구나 국제적인 업무 도시로 이제 탈바꿈이 되는데 서울 강남이나 이런 곳은 공장이 아니라 수뇌부가 있는 이런 기업의 본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좀 틀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어떤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유지할 수 있는 물론 뭐 외부적인 위험 요인이 있어서 가격이 하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치 상황이 그렇거나 그럴 경우에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큰 기업들 본사 개념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나서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상담 시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이성우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의 실전 투자 전략 공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청담역 5번 출구 인하우스 빌딩에서 진행되고요. 02077-6358번으로 예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가면 어떤 내용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그리고 지금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좀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상담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예약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면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는 핫한 현장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볼게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건대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가 들어왔습니다.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19년 7월 준공 예정으로 5층 건물 내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7억 9,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 4억 8천만 원 예상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억 6,800만 원 예상되는 곳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왔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로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 네, 정부의 규제, 지금 많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또 수요 억제 규제를 좀 많이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출 규제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라는 그러한 커다란 문제가 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가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투자가 계속적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물건 자체는 상가입니다. 전체 통상가인데 그중에 이제 한 개 호실이죠. 다시 말해서 1층 상가 위에는 다세대가 아니라 1층에서 5층까지 상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대 입구역 2호선과 7호선 강남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2호선, 7호선, 9호선, 밑으로는 3호선이 있는데 그중에 2개의 노선이 2호선, 7호선이 있는 건대 입구역에서 나와서 3분 거리, 도보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쪽 지역이 그 복합상가로 이루어졌죠. 롯데백화점이나 스타시티몰 형식으로 복합상가인 상황이고 이쪽은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하지만 이쪽은 여기에 또 복합상가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트리트형 상가와 그다음에 복합 상가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혼합형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6만 1,000명의 이런 대학생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상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오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아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진을 찍어봤는데 지금 현재 이곳이 코오롱 더 프라우가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철거가 이미 됐고 그리고 여기는 호반 베르디움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총 6개, 27층 건물 총 6개가 들어옵니다. 1층에 또 상가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24m 도로인데 24m 도로 그리고 12m 도로인데 12m 도로가 더 확충이 된다는 얘기, 더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온사인이나 또는 이런 상가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건 자체는 호롱 더 프라우와 호반 베르디움 중간 사이에 있는 이쪽의 코너 상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대 로데오 거리, 양꼬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는 지역이죠. 자, 주거 인구가 45,059명 이런 식으로 건대 입구에서 700m 거리에 건국대학생부터 해서 6만 1,000명의 대학생, 일평균 유동인구 자체가 약 19만 5,607명입니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어떤 장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임차료도 매우 높고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월화수목금토일 7일 주 7일 상권입니다. 직장인만 있는 곳은 토요일 일요일 장사가 좀 안 되는데 이쪽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 전부 다 잘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죠. 저녁 상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운집을 하고 또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쪽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는 구의자의 재정비 촉진지구 자양 7구역, 자양 1구역 그리고 이쪽에 자양 12구역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들은 더욱더 많이 증가가 되는 지역이죠. 동서울 터미널이나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있지만 바로 인근에 자양 12구역, 호반 베르디움이나 그다음에 고롱 더 프라우 이 건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들은 배후 세우는 그 세대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1층이고요. 전체 이제 그 상가인데 건대 먹자 골목 내 메인 상권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공영 주차장이 따로 있죠. 그래서 공영 주차장 1시간에 1,500원 굉장히 싸게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와도 상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77.5%의 높은 전용률이 있기 때문에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금액은 7억 9,8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 250만 원인데 미니멈으로 책정이 된 금액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빼고 실투자 금액이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월화수목 금금금 매우 분주한 건대 먹자 상권의 상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